안녕하세요. 김현편이 플러스 수원 캠퍼스 이은정, 김태훈입니다. 네, 지금 하반기에 접어듦에 따라서 많은 학생분들이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하는 주요 학교에서는 자소서 학계서를 제출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자소서 학계서 완벽 대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총 3가지 크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자소서 학계서 학교 목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문항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소서 학계서 작성 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소서 학계서 제출 대학 목록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 10가지 대학교 중에 저희는 편입 영수를 필기고사로 시험을 이루는 8가지 성균관대에서부터 서울여대까지 8가지의 대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출 서류로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학업계획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업계획서, 자기소개서를 같이 하는 이렇게 학교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들이 이제 제출을 할 때 이제 1단계를 합격 후 제출을 해라 라고 명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최초 원서 접수 시에 바로 작성을 해서 바로 지원을 하는 대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몇 가지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에서 국제학부는 영어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일반 편입과 학생 편입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제출이 되게 됐는데, 작년도 2023학년도부터는 같이 내는 쪽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에서도 일반 편입 학생분들은 이제 제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특이성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문항별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희 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가 지원 동기, 두 번째가 학업 계획, 세 번째가 졸업 후 진로 계획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질문 사항이 있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원 동기라고 하면 왜 우리 학교에 지원했는지 그런 계기를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나의 그 관심도와 왜 지원하게 된지 그 계기를 어필해 주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학교별 예시 문항을 바꾸는 건데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본교 편입학 해당 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학과나 학부에 지원한 동기와 해당 전공 분야를 위해 노력한 본인만의 경험을 작성하시오 라고 해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간 학생들부터 문항이 살짝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 모집단이 학과에 지원한 동기와 노력한 과정을 기술하시라고 해서 본인만의 기존의 경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항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 지원 동기에 관해서 보통 대부분의 학교들이 첫 번째 학문으로 많이들 제출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원 동기를 쓰실 때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왜 그 많고 많은 학교의 학과 중에서 우리 학교를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어필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크게 2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계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참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학과의 역사라든지 특색이 혹시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셔서 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연계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전적대에서 성적 증명서를 보시면 어떤 과목을 수강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공이든 교양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연계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서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수강 이력이 아예 없다면 본인이 왜 지원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스토리를 잘 쓰셔야 돼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잘 써주시면 되실 것 같고, 본인이 뭐 그 동아리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서적을 봤다든지 뭐 그런 식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첨가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지원할 학교의 학과 교수님의 관련 논문이나 서적을 참고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서도 네, 쓰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학업 계획입니다. 일단 학업 계획은 앞에서 다룬 그 지원 동기와 다른 점이, 지원 동기는 내가 왜 이 학교, 이 학과에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으로 설명을 해야 됐다면, 학업 계획은 내가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런 학업 계획들을 말 그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단계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과목을 수강할 건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전공을 더 깊게 공부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부전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느낌으로 본인이 상세하게 그 목표들을 다루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예시들을 보시면 이제 뭐 굳이 따지면 이제 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학업 계획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뭐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항이 합쳐져 있다 보니까 이화여대처럼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작성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들어있기도 해요. 문항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경우에. 하지만 보통 학업 계획을 놓는 이유는, 너가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학교 들어오면 어떻게 공부할 거니를 보는 문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내가 뭐 공인형으로 뭘 따겠다, 수업을 뭘 듣겠다, 단순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언급해야 되는 건 해당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내가 해당 이론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내가 스토리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립대 같은 경우에 전적대학의 전공과의 연계성 및 발전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적대에서 내가 했던 전공과의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만약에 기존에 내가 했던 전공이 지금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 그러면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련된 노력을 했던 그 활동 수반들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성적 증명서만 발급받아 봐도 기존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들을 수강했는지, 교양에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했는지가 쭉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최대한 이 지금 지원하는 전공과의 연계성을 가진 과목을 내가 수강한 이력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고요. 내가 관련된 자격증이나 동아리, 해당 분야 쪽으로 내가 노력한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아울러 내가 그런 것조차도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그럼 전공들이 되게 어떤 식의 전공들을 갖고 있고 그 과목들이 되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볼 수가 있고, 아울러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수님들이 갖고 있는 논문이나 저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분만 좀 찾아서 꼭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만 읽어봐도 내가 만약 해당 전공 쪽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내가 이론이나 그거에 대한 내가 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어떤 쪽이구나. 그래서 이 이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내 방향성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래서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면 이 과목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나가야 되겠구나.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구나. 학업 계획은 배움의 자세로 쓰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지식을 갖고 쓰는 게 아니라 배움의 자세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졸업 후에 이쪽으로 나가고 싶다가 내가 학업 계획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한 걸 토대로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대한 전공 배경 지식에 들어가고 단순한 노력과 열망이 아닌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장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식의 글이 오는 게 참 좋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 계획안에 와 있어요. 이제 졸업 후 진로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원 동기, 그러니까 왜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학업 계획, 그러면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너가 학업을 구상하고 공부를 해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왔구나. 그러면 졸업 후에는 너가 어떤 필드 쪽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건지를 보는 게 졸업 후 진로 계획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의 비전과 그렇게 공부를 해나갔을 때
추후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일조를 하고 우리 학교의 발전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 예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다룰 때 조금씩 문항은 살짝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 그대로 똑같아요. 졸업 후 어떤 진로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똑같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입학 후 학업 목표라든지 실험 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 문항에 다루면서 강점, 약점과 연관지어서 기술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기 때는 기타 특기사항까지. 그래서 이런 학교 외에는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진로 계획을 다루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학교를 편입학 후에 어떤 과목들이나 어떤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그 전에서 이번 문항에서 다뤘다면 이거를 이어가서 그 졸업 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진로를 향해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본인의 생각대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찾아 나오셔야 되고요. 나중 가서 급하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실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소서 학계서 작성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딱 글을 봤을 때 간단 명료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그 어떤 생각이 있는지 초반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뒤에서부터 그 생각을 세부적으로 잘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갈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을 쓰실 때 한 문장을 너무 길게 쓰시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짧고 명료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글을 쓰실 때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항 중에서도 그 글이 각자의 다른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일관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의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자소학계서에서 중요한 점이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을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높여서 가치 있게 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지만 그것이 허황되거나 너무나 거짓이 들어가면은 그게 티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미리 지금 초안을 작성해 놓고 그 여러 사람이나 뭐 자소서 학계서 특강을 통해서 뭐 퇴고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고쳐나가시면서 좀 더 깔끔하고 잘 정리된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연 설명을 하나만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흔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 전들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다든지 어떤 뭐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흔적이 여러분들이 그 흔적들에 있어서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했던 흔적들에 대해서는 절대 거짓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다만 그 내가 했던 흔적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관련된 활동이 아니었고 그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지금 내가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이론 체계를 쌓고 공부를 해왔고 그런 식으로 나의 역량을 높여왔다라는 식의 글이 올 수 있게 살을 붙일 수 있는 방향으로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국 내가 이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지금 이 학교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계획들과 더불어서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도 최대한 내가 이 방향을 위해서 앞으로의 이걸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었다라는 식의 살을 붙이는 게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이들 준비를 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태용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전 사실 그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사실 무서워요. 왜냐면 특히나 뭐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 싶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담임 활동을 할 때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으로서 바로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편하게 얘기하고 조금 더 약간 정보를 전달해 줄 때도 조금 더 저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식을 갖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 쓰면
혹시나 내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무서운데 그래도 나름 즐거운 시간이었고 촬영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막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도움 받고 싶으면 나중에 저희가 더 좋은 영상 갖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1번을 준비해 주신 은재 선생님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도 태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네, 어쨌든 저희 뭐 반 학생분들도 그렇고, 수원 캠퍼스 전 학생들도 그렇고, 네, 어떻게든 도움을 좀 드리고자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태연 선생님이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도울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반 학생들 저 찾아오셔서 상담 때 같이 얘기 나눠도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네, 저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컨텐츠를 많이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안녕. 고맙습니다.